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집톡 이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 늘 집값이죠, 집값. 집값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관심인데,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집값과 관련해서 저희 부동산 업계에 정말 쪽집게 전문가 한 분이시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집값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좀 속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근데 바쁘시겠어요. 요즘에 하도 그냥 시장이 불안하니까요. 예.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가변적으로 움직이고 예측을 벗어날 때들이 많으니까 이에 대한 어떤 혼란이랄까요? 불안감들을 아무래도 좀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좀 한마디 해주면 그래도 조금 불안감 덜하는 측면도 좀 있고. 근데 사실상 전문가라서 우리 또 유부장도 이 업계에 사실상 베테랑이라고 하지만 며느리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변수들이 다양한데 그래서 저는 조금 시장을 너무 도식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조금 경직되기보다는 유연한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게 이번에 아마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값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집값이 요즘 집값의 흐름이 약간 좀 미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각종 규제를 내놓고 하면서 집값이 분명히 이제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움츠러들었다. 이제 그리고 집값도 떨어졌다. 저희가 이제 저희 집톡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다시 또 서울 집값이 꿈틀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과연 집값이 떨어졌느냐? 이것도 좀 사람들이 좀 의문을 좀 제기를 하거든요. 통계적으로는 거의 떨어진 게 없죠. 다만 이제 서울 지역으로 보면은 주로 고점이 2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 일부 단지 같은 경우 좀 빠진 데도 있고, 재건축은 또 원상 복귀한 데도 있고 그런데 다만 통계적으로 보면요, 1월부터 2월 사이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올해 집값은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기준으로 볼까요? 그러면 전국이 어차피 플러스고, 근데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KB 시세입니다. 예. 상반기에 2.23% 정도 올랐으니까요. 지난해 전체 상승이 2.77이면은 만약에 하반기 집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되지 않는 한 조금만 플러스 된다고 본다면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통계입니다.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볼까요? 서울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5.06%니까 이게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5.28% 정도 올랐으니까요. 이 추세로 본다면은 아마 지난해보다 매매 가격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올해 이제 가장 큰 궁금증 중에 하나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호 공급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물량 쇼크입니다, 한마디로. 그때 이후에 입주 물량이 가장 많잖아요. 거의 한 20여 년, 그죠? 예. 그렇죠. 예. 25년 이상 되었다고 봅니다. 사반세기만 이것만이 가장 많은 건데,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입주량이 많으면은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떨어질 것이다. 일종의 이제 일부 사람들의 집단적인 신념 같은 거였어요. 기대감도 좀 반영된 이게 좀 이제 단순 도식 1차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입주 물량과 집값을 그냥 단순해서 대입시켜 버리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은 전세값은 빠져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수도권 기준으로 볼까요?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올 상반기에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0.3%잖아요. 지난해 0.98% 올랐으니까 당연히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값은 빠지더라. 서울은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경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아파트 전세 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0.3% 정도 올랐는데 지난해 한 2% 정도 올랐다는 걸 감안해 보면은 그죠? 뭐 거의 뭐 7분의 1 토막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전세는 확실히 입주 물량이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매매 시장은 입주 물량이라는 것은 전체 변수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완오브 댐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 제가 통계적으로 돌려보니까 아파트가 입주가 이제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입주 시작 2달째가 가장 싸요. 아, 전세값이요? 예, 예. 그래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싸고 그 영향이 보통 한 7개월 정도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세를 얻을 분들은 이 사이에 얻으면 상당히 2개월째 딱 노리면 좋아요. 예, 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뭐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때 좀 싼 경향이 있는데 근데 매매는 우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봅시다. 예. 전세는 당장의 수요 공급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차피 싸게 내놔야 돼. 그리고 2년 뒤에 올려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산적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전세에 대해서는.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그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전세값은 폭락하기 마련이죠. 근데 매매는 다르죠. 왜? 매매는 보십시오. 매매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체 수급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입주 물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미래의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집을 안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에 어떤 기대를 갖냐에 따라서 과연 내가 지금 팔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기다릴 것인지에 판단이 쓸 것이라고 보고요. 집값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해 버리는 것은 이 단순 도식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입주 물량 한번 볼까요? 올해 입주 물량이 아파트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44만 가구 정도 44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 인천 쪽에 입주 물량이 많다는 얘기도 들으셨어요. 지방은 지금도 보시면은 매매하고 전시하고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이미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아셨을 거고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18만 6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 많냐면은 이 감을 잘 모르죠, 사실. 알아요. 이거 예. 제가 말씀드릴게. 우리가 집값이 가장 쌌을 때가 언제예요? 2002년 하우스푸어 사태 일어났던 6년 전이죠. 그렇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2013년 1분기부터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아마 체감적으로는 제 생각으로 뭐 2012년은 아마 가을 때 가장 쌌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2012년 집값이 거의 뭐 엄청나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입주 물량이 얼마였냐면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7만 9천 가구밖에 안 됐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올해 전국이 아니라 경기 인천의 아파트 입주 물량만 하더라도 6년 전인 2012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보다도 7천 가구가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입주 물량 하나만 갖고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집값은 떨어져야 돼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경기권역에서 보면은 분당이라든지 판교 그리고 동탄 같은데 입주 물량이 그렇게 쏟아지면서 역전세난이 일어난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집값은 그렇게, 예. 올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안 좋은 데는 지금 경기도에서 안 좋은 데는 주로 어디에 오산, 뭐 평택, 그죠? 그다음에 뭐 저런 동두천 이런데 일부 좀 안 좋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집값이 곤두박치지는 않는다. 이제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왜 이렇게 집값이 안 떨어지냐 그러면은 우리 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그동안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집값이 빠질 수도 있다 그런 걸 많이 경고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어떤 사회 현상이든 뭐든지 간에 항상 집값이 많이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임계점을 지나야 돼. 거칠게 말해서 썩어 문드러져야 된다고 이제. 그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런데
이게 임계점을 지나기 전에는 집값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부동산 시장을 너무 있잖아요. 한 가지 팩트만 가지고 너무 재단을 해버리면은 그 재료에 내가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는 여러 변수들, 특히 시장 심리라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뭐 펀더멘탈 얘기를 우리가 잠시 하긴 했는데 그 집값이 잘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저희가 좀 들어가 보면 결국은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요인들도 좀 작용을 하지 않느냐. 뭐 예컨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오히려 주택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뭐 다시 돌아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이비 부모의 귀환. 이게 바로 주택 시장의 초과 수요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가 한 700만 명 정도가 되죠. 제가 최근에 논문을 봤는데 베이비 부모가 우리나라 주택의 한 18%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베이비 부모 은퇴를 하면은 집값이 한 2%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예측이 나왔던 거죠, 그런 네, 얘기. 그런 보고서를 봤습니다. 근데 막상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은퇴를 많이 했죠. 지금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니까요. 63년생들은 뭐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은행들 보면은 거의 다 퇴직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 가서 일자리를 잡았겠지만, 근데 어쨌든 퇴직을 이제 은퇴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노후 불안이라는 게 결국은 부동산을 처분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을 더 사려는, 왜냐하면 공공복지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사적 복지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노후의 언덕을 삼으려는 그런 방편, 그거를 이제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은퇴자들은 정보 전달이 늦었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 다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산을 축적했잖아요, 베이비 부모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을 다 보냈죠. 아니면 출발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집을 사는 목적으로 안 사도 되잖아요. 임대사업용으로 살 수 있잖아요. 왜?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그럼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정보에. 그게 군집행동식으로 요번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응? 무리짓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바라봤던 그런 베이비 부모들의 나약한 뭐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굉장히 액티브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면 요번 시장에 상승의 주요한 어떤 배경이 되는 거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한국은행 통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의 갭 투자 가장 많이 한 연령대가 60대라는 거. 나왔죠.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베이비 부모들이 어쨌든 간에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초과 수요를 만들고 있다는 게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베이비 부모 자식들, 에코 베이비 부모들도 원래는 하우스포가 일어날 즈음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응? 아버지 평생 아파트 평수 넓히느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대형 아파트가 폭락하니까 결국은 아파트 사다리가 무너졌잖아요. 이게 아파트 자본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게 무너지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아버지처럼. 근데 어떻게, 그래서 보통 보면은 부동산에 별로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세요. 책들 보면 30대를 겨냥한 책들이 잘 나가요. 왜 그럴까? 바로 갭 투자를 통해서 약간 시각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은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하면요, 마치 부표처럼, 그렇죠? 가로잎처럼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제 그 다소 이 쏠림 현상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경계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베이비 부모들은 부동산 가격이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자산 기반의 복지라고 그러는데, 그 에셋 베이스드 웰페어라고 굉장히 위험한 건데, 다만 우리는
왜 이렇게 집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저는 진단을 한다면은 바로 시장 에너지가 강했고 특히 베이비 부모들, 에코 베이비 부모들까지 결국 오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이 오를 때 삽니다. 우리 집기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약간 바닥 쳤다 그러니까 그죠? 거리가 좀 늘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는 보고는 못 사거든요. 대체적으로 좀 오른다 그랬을 때 집단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고.